여러분은 주위에서 많은 유흥업소들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도 있고 안 가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쯤 여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휴게텔의 기원을 말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국의 현대사를 조금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대한민국은 1950년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픈 역사죠. 그 당시 우리나라는 정말로 살기가 힘들었어요. 전쟁 후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 당시 많은 대한민국 여성들이 몸을 팔기 시작했죠. 주로 미군에게 몸을 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미군 기지 주위에 집창촌 구역을 만들어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당시 몸을 파는 여성들은 달러를 많이 벌었고 나라에 기여했기 때문에 달러벌이 애국자라고도 불렸다고 들었습니다. 대대적인 직창촌 구역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여성들은 달러벌이에 나섰다는데 맞습니까? 네, 맞아요. 이러한 구역은 미군 기지 주위에 만들어져서 기지촌이라고 불렸습니다. 아직까지 존재하는 곳도 있지만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고 88 올림픽을 유치하고 도시 정비 사업 등을 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몸 파는 여자들을 잡아다가 교화를 시킨답시고 미용 기술 등을 가르쳤어요. 이러한 여성들은 반강제적으로 잡혀가서 어쩔 수 없이 미용 등을 배웠어요. 그 당시면 이발소로 취업을 했겠군요. 근데 이전부터 몸을 팔아서 돈을 벌던 여성들은 미용으로 돈을 벌면 수입이 많이 떨어졌을 텐데 이발소에서도 수입이 좋았나요? 당연히 순수히 미용으로 돈을 벌면 수입이 떨어졌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 당시 정권 때 퇴폐 이발소가 많이 생겼어요. 미용실 가면 뺑뺑이가 한 개 돌아가면 건전한 곳, 두 개 돌아가면 퇴폐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았어요. 이러한 퇴폐 이발소는 휴게텔이라고도 불려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대부분 휴게텔 업주가 이발사인 곳이 다수였어요. 실제로 예전 휴게텔은 이발이 가능한 곳도 많았습니다. 이발도 하고 모르는 여자랑 사랑도 나누는 곳이었죠. 휴게텔의 시초가 퇴폐 이발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서울의 장안동, 그 당시 안마 시술소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왜냐? 안마방만의 전매 특허 서비스 물바디 바디 슬라이딩을 해주었죠. 이게 말로만 듣던 퐁퐁 간다는 말의 시초군요. 대한민국 매춘 산업에 핵을 그었던 서비스라고 한다던데요. 네, 안마방은 물따위 바디 슬라이딩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가장 높은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2000년 기준으로 해당 18만원이었어요. 지금도 그 가격이지만 20년 전 18만원이면 엄청 큰 돈이거든요. 상당히 비싼 가격이네요. 지금 2022년 물가로 치면 50만원 정도의 느낌 같습니다. VIP OP 마냥 엄청 비싼 가격이네요. 이렇게 비싼데 사람들이 많이 간 것도 신기하네요. 비싼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엄청나게 인기를 얻었어요. 아가씨가 부족해서 대기실에서 기다릴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죠. 대기 손님이 많아서 가게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손님에게 라면이든 불고기 백반이든 여러 음식을 손님들에게 제공했어요. 그래서 안마방에 가면 라면이든 백반 같은 거를 제공해주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근데 현재는 그런 거 제공해주는 안마방이 많이 사라졌죠. 이렇듯 안마방이 엄청난 인기를 얻으니까 휴게텔은 안마방의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어요. 근데 안마방 시스템을 가져오고 싶었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안마시술소 같은 경우 병식으로 안마시술소로 보건소에 개설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샤워시설을 구비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휴게텔은 이발소로 사업자 등록을 하기 때문에 샤워시설 자체를 들고 올 수 없어 단속에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휴게텔은 꼼수를 썼어요. 그게 뭐냐? 이발소 가면 머리 자르는 곳 앞에 거울 달린 큰 화장대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중 하나는 화장대가 아니라 통로였어요. 화장대를 잡고 문처럼 열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안마방과 비슷한 샤워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안마방은 그 당시 18만원 정도 했지만 여기서는 7에서 8만원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했기에 폭발적인 수요가 생겼어요. 하지만 낮은 가격만큼 내부 시설과 인테리어가 안마방에 비해 후지고 여성들 사이즈가 많이 떨어졌죠. 그러나 가성비적으로 무장하였기에 상업을 누렸습니다. 휴게텔의 전성기는 영원할 줄 알았지만 결정적으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휴게텔 같은 경우 이발소로 사업자 내고 퇴폐 영업을 하다 보니 정권 바뀔 때마다 단속의 대상이었습니다. 둘째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휴게텔의 메카이자 성지는 서울의 장안동이었습니다. 장안동 소방서 건너편 휴게텔 라인이 쫙 있었습니다. 한때 엄청 유명했죠. 지방의 휴게텔들은 장안동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성남의 특별법 등에 따른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진 동시에 그 당시 지역구 의원이 선거 때 그 지역 아파트 분여회와
약속을 했습니다. 저 택배 흡수 때문에 집값이 떨어집니다. 저걸 밀어주세요. 그럼 분여회에서 선거 도와주겠습니다. 전적으로 밀어주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그 의원은 그 지역구에 당선이 되었어요. 당선이 된 그분은 약속을 지켜야 했죠. 휴게태들이 만들어 놓은 기호 세력을 일구 앞서라고 장안동 휴게태를 한 방에 쓸어내 버렸습니다. 이때 휴게텔이 많이 죽었죠. 휴게텔은 한때 퇴폐이발소로 시작이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안마가 잘 되니까 안마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전성기를 누렸죠. 그러나 단속과 같은 여러 문제가 생기면서 면이 죽었고 시대 흐름에 따라 계속 바뀌었어요. 옛날의 휴게텔, 몇 년 전의 휴게텔, 현재의 휴게텔 다 달라요. 현재는 점점 OP가 잘 나가니까 OP 시스템을 카피해서 영업을 하는 곳도 있더군요. 그래서 지금 휴게텔 보면 오피스텔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보이더군요. 아니면 원룸을 잡아서 하는 경우도 많이 생겼고요. 몇 년 전만 해도 상가 건물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현재는 상가 건물, 자취방 아니면 오피스텔에서 휴게텔 영업을 해요. 또한 현재 대한민국에 외국인 유입이 많아지다 보니 대부분 휴게텔들은 외국 애들을 씁니다. 한국 애들 쓰는 곳도 몇 군데 보이더군요. 근데 OP보다는 좀 사이즈가 떨어지겠죠? 한마디로 휴게텔은 시대 흐름에 따라 바뀌어 왔고 당시 잘 나가는 매출 사업을 비슷하게 따라 했지만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 왔습니다. 현재도 조금씩 바뀌는 중이고 미래에는 지금이랑 또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휴게텔에 대해 설명할 때 이야기가 다 다른 거예요. 오늘은 휴게텔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